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머남TV의 주머남입니다. 한국 대표 OEM 업체 영원무역입니다. 여기 대표적인 메이커는요, 또 노스페이스, 룰루레몬, 파타고니아 등 40개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세 개의 메이커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이것과 관련된 업체입니다. 2023년 5월 15일이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OEM,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입니다. 생산 설비만 있는 기업이 주로 다른 나라 기업으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만들어 납품할 때 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어서 주문업체에 태그를 붙여서 이제 납품을 한다는 거죠. 바로 이 OEM과 관련된 업체입니다. 영원 본사 해외 공장, 해외 사무소 엄청나게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요. 미국, 엘사바도르, 한국, 대만, 홍콩, 베트남, 싱가폴, 태국, 에티오피아, 그리고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스위스, 그리고 중국 이렇게 많은 나라에 걸쳐서 영원 본사와 해외 생산 공장 그리고 해외 사무소가 있다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계열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앞에 있는 YC에 이렇게 붙어 있던 거는 공장이고요. 심플하게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무역 홀딩스가 영원무역을 50.52%를 가지고 있고요. 영원 아웃도어는 59.3%, 코리안 EPZ는 100%, 스캇 노스 아시아는 60%, 그리고 골드윈은요, 이제 지주사격으로 갖고 있는 게고 주식을 투자로 명목으로 갖고 있습니다. 11.56%. 영원무역은 50.01%고 골드윈은 8.66%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영원 아웃도어는요, 더 노스페이스를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무역이 여기에 대한 영원무역 아웃도어에 대한 매출이 적용이 안 됩니다. 영원 아웃도어에 대한 매출 적용은 영원무역 홀딩스만 되기 때문에 영원무역은 실질적으로 OEM에 의한 그리고 스캇 자전거 판매를 통한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골드윈은 다음 주에 영원무역 홀딩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어떤 회사인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 그냥 봐야 될 것이 2638만 5268원에 취득을 해서 현재 시가 3억이 넘는다. 즉 이 지분율이 거의 10배 이상 올랐다는 것이 그냥 포인트고요. 다음 주에 영원무역 홀딩스를 이제 설명하면서 골드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영원무역과 이제 이것을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알겠지만요. 14년부터 22년까지 매출이 1조 2천억에서 3조 9천억 꾸준하게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2022년 유독 많이 올랐죠. 그리고 역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 1850억 그리고 1430억 정도 되는 영업이익에서 8230억에서 7431억까지 이제 꾸준하게 매출 상승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상승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회사로서 매출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꾸준하게 올랐기 때문에 회사로서 그 역할을 톡톡하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 전체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요. 제조, OEM, 그리고 스캇, 자전거 관련된 이제 판매, 그리고 기타 이렇게 있는데요. 제조 OEM이 매출액의 73.8%를 차지하고 있고요. 스캇이 23.4%입니다. 영업이익 측면에서 이제 제조 OEM이 77.3%를 차지하고 있고요. 스캇이 21.4%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제조 OEM으로 매출을 많이 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캇이 일정 부분 도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스캇과 지금 이제 소송 관계에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공부하는 것에 이제 포인트로 뺐습니다. 왜냐하면 제조 OEM에 대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70% 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주 포지션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이익잉여금이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1조 3천억에서 1조 6천억 그리고 2조 2천억 이익잉여금이 늘면 늘수록 이 자본금이 1조 9천억 2조 4천억 3조 1천억 이 자본금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회사가 튼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채 비율은 44.9%입니다. 당사 즉 영업무역 OEM 사업 부분은요. 도 노스페이스, 룰루레몬, 파타고니아 등이 있는데요. OEM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 경로가 각 수출 영업분로 바이어를 나누어 개별 상담을 통하여 수주받아 당사 해외 편집업인 공장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바이어들에게 판매한다.
그리고 스캇 자전거는요, 유럽, 미국 등 각국에 있는 복합 및 개별 자전거, 스포츠 용품 취급 유통업자들에게 도매로 판매 후 다시 판매점을 통해 최종 소비자의 판매, 즉 당사 해외 편집업인 공장, 유럽 합치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으로 안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 화폐로 안 가지고 있고요. 달러 같이 외국 화폐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4천억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인해서 이제 제품 판매에서 외국 화폐를 받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즉 화폐 가치 떨어지는 것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빚내기 싫은 영어무역 회사채 시장 떠나나 꾸준하게 2012년부터 회사채를 발행을 했는데요. 지난해 말 IB 업계에서 채권자를 찾아 미리 상한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IB 업계에서 조기 상한 만큼 만류를 했다는 거죠. 원래 발행 금리가 2.08%였는데요. 지난해 말부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 접어든 만큼 이것을 갱신하면 500억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금리로 이제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만류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영어무역은 이제 500억 중 400억 원을 갚아버리고 이달만 나머지 100억 원을 모두 갚았기 때문에 회사채 시장을 이제 떠나버렸습니다. 이것만으로 해서 빚내기 싫어하나, 그리고 반면 그만큼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공모채 발행, 회사채가 필요 없다는 거죠, 사실. 워낙 이제 통장 잔고가 탄탄하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노스페이스가 올해 1조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백화점 실적 자료를 살펴보면요, 작년 노스페이스 전체 매출에서 신상품 판매 비중이 90에서 96%에 달한다고 합니다. 2월 상품은 3에서 3%. 이게 가능했다는 건요, 원래 코로나19로 생산자가 록다운되거나 선박물류, 질량 등 문제가 있는데도 영업무역을 통해 공급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를 했고요. 타 브랜드가 상품을 들여 못할 때 적기에 아이템을 공급하는 안정적인 판매 흐름을 유지했기 때문에 영업무역이 OEM 사업자로서 능력과 실력이 있다. 코로나19 때 다 같이 물류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무역은 이제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잘 적기 아이템을 납품을 한 거죠. 코로나19 시기에도 노스페이스의 재고자산 회전율은 5에서 6회로 건강한 수준을 유지했고요. 패션은 보통 3에서 4회인데 그만큼 조금 더 많이 제품을 팔았다는 거죠. 2021년 재고자산 회전율은 6.9까지 올라갔습니다. 즉 재고 회전율이 높다 보니 신상품 공급도 빨라졌고 재고가 쌓임으로 인해 생기는 위험 부담도 없앨 수 있는 정도고요. 그리고 신상품을 판매했다는 만으로 그만큼 마진율이 높다. 2월 상품 마진이 그렇게 작지 않잖아요. 그만큼 싸게 파는데 뭐 할인을 해줘야 2월 상품을 이제 소비자들이 사듯이. 근데 신상품은 그런 건 없잖아요. 사실 할인도 많이 없고. 그래서 그만큼 영업무역이 그만큼 실력을 발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1조를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이것은 이제 5월 1일 기사인데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고자산 회전율 3.19, 3.44, 3.54 3회 때인데 더 노스페이스는 6.9회 그만큼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가복 팔아 3조인데 매출 룰루레몬, 그러니까 룰루레몬은 2022년 회계연도 1월 29일 날 마감한 4분기 주당 순이익이 4.40달러와 매출 3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룰루레몬은 최고급 소재만 고집해 가격도 비싸고 요가복 업계 샤넬이라고 불린데요. 그만큼 그래도 잘 팔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 2022년 11월 23일 기사인데 아웃도어로 세대 교체하는 파타고니아가 있는데요. 다코스, 뽀구리 작년에 열풍이었잖아요. 이 파타고니아가 100% 재활용 폴리에스터 소재를 사용하는 친환경 행보로 국내외 20, 30대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파타고니아 코리아는 이번 회계연도 즉 2021년 5월에서 2022년 4월 매출은 6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 늘었고요.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신장률 25%에 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무역과 관련된 큰 OEM 업체 세계에서 매출이 너무너무, 그러니까 돈을 너무너무 잘 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매출이 2조 7천억에서 3조 9천억, 영업이익이 4,400만 원에서 4,400억에서 8,200억, 3,300억에서 7,400억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건 바로 이 고환율 때문입니다. 22년에서 22년 말까지 최고
1445원까지 치솟았다가 빠졌지만 현재 환율이 1344원입니다. 과거 1080원 대비 엄청나게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달러로 이제 제품 가격을 받는 이제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그만큼 수혜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이 달러가 널뛰기에 따라 또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단적으로 퍼가 사실 2.97이고 추정 퍼가 4.37이고 PBR이 0.75 다 좋습니다. 정말 다 좋은데 사실 현재 45,250원인데 여기 적용하면은 머리와 어깨 가격입니다. 손실 투자 비율도 27.18%고 거의 영업무역을 이제 과거부터 투자했고 이제 누적으로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게 손실 투자가 없다는 거죠. 거의 없다는 거죠. 장기 투자자들 입장으로. 그래서 주가가 빠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꾸준하게 지켜봤다가 이제 많이 하락하는 뭐 예를 들어 이제 코로나점 때 23,250원까지 빠졌긴 한데 뭐 이런 게 올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영업무역 홀딩스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 영업무역을 투자할지 영업무역 홀딩스를 투자할지 생각해 보시고 관심 있는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공부하셔서 또 투자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